안녕하세요. 금리 인상발 비폭탄 우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이 1월 10,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월 12일인가요? 네, 오늘이 1월 12일이네요. 1월 12일이니까, 오늘이 12일, 1월 12일 수요일이죠. 모레가 1월 14일 금요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걸로 예상이 되는 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1월 14일 날, 1.0에서 1.25%로 올리고 나면 시중금리가 또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지금 이제 이미 기준금리가 1.0인데도 불구하고 시중금리가 5% 중반에서 6%를 이제 넘어서고 있죠. 예. 그리고 뭐 계속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이 3월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했고, 뭐 상반기 할 수 있다라고 얘기 나오던 게 조금씩 뭐 하반기로 미뤄지긴 했지만 금융 긴축은 결국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그로 인한 그 비폭탄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지금 뭐 5.5%에서 6%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대출자들이 뭐 감당하기가 되게 어려울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당해야 되는 그 이자 부담이 이제 더 커질 거라는 거죠. 사실상 은행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그 가계대출 금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관리를 들어가는 거죠.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금감원에서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실상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장벽을 높여서 대출을 최대한 깐깐하게 덜 해주는 쪽으로 아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신규 대출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규 대출을 통한 그 수익을 확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기존 대출자들에게 시중금리, 뭐 가상금리를 더 물려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결국 자기네들의 이익 구조를 만들어 가고, 그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대출 그 축소, 중단 이런 것들을 또 시행해 나갈 거라는 거죠. 뭐 매월별로 이렇게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가 소진되면 대출 중단하는 형태로 이제 가져간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중금리 그리고 그 이상의 높은 대출금리를 감당하면서 이제 대출을 받게 될 것이고, 기존 대출자들은 시중금리 그 변동금리에 따라 가지고 더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기존에 해왔던 뭐 빚을 일으켜서 뭐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한다거나 연끌 뭐 비트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산 시장의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난 이제 코로나 2년 동안 뭐 무수히 많은 돈이 풀려서 유동성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해서 부동산이 올랐다, 주식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 반대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맞는 거죠. 그리고 서서히 이제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관심은 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이제 집중하게 될 것이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자산 시장에 대한 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력들이 이제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이제 결국 이제 개인이나 기업이 대출을 받기 어렵고, 대출로 인한 그 이자 부담이나 원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은 결국 이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의 이제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들면 그 인건비를 또 절감하거나 비용 절감을 또 생각 안 할 수 없고요.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악순환이 아마 계속 될 거라는 거죠. 뭐 전 세계적인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한국이 뭐 중국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의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되어서 달러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수출이 또 줄어들고 이랬지라면 또 그로 인한 여파를 또 한국 전체가 또 받게 된다는 거죠. 뭐 지금 이미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선진국은 부동산이나 주식 거품 때문에 하면 되게 뭐 큰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뭡니까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신흥국들, 그러니까 힘이 좀 뭐야 경제적인 이제 규모가 좀 적고 그 세력이 좀 힘든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IMF가 벌써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연준이 조기 금리 인상하고 자산 축소를 시사하고 있으니 그에 대해서 신흥국들은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뭐 이 말인즉슨 신흥국 니네들 금리 먼저 올리고 각종 이렇게 비용 줄이고 뭐 달러 더 확보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살짝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빨리 움직이라는 거죠. 더 빨리 뛸 준비해 놓으라는 거죠. 이제 씁쓸한 거죠.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외화 부채가 많은 이제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든 부채를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뭐 이제 다른 이제 나라들하고 이제 뭡니까 뭐 스와프든 뭐든 이런 것들 해가지고 좀 보험도 좀 들어놓고 좀 경제적인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협들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그 신흥국의 얘기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 한국 또한 그게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뭐 지금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언론 뉴스들 이게 조금씩 보면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뭐 리스크가 있다. 아니면 이렇게 양적 축소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부동산이나 주식 거품이 꺼질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건 뭐다? 그게 다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는 뭐 유튜브든 아니면 언론이든 되게 많이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금융센터에 있는 뉴스들도 이제 개개인으로 바로 볼 수 있고 뭐 KDI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뭡니까 그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이트들이 기관 뉴스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금융연구원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예, 뭐 금융감독원도 있고요. 예, 뭐, 뭐 너무 많죠. 너무 많으니까 거기들을 다 이제 뭐 한국은행도 있고, 뭐 각종 이제 주요 자료들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이렇게 읽으면서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뭐 우리가 맨날 이렇게 포털 사이트로 보는 네이버나 뭐 다음에 있는 허접한 뉴스들, 허접한 이렇게 자극적인 국내 뉴스들보다 이런 뉴스들을 그러니까 국제금융센터나 아니면은 뭐 KDI 아니면 뭐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내보이는 그런 이렇게 주요한 이렇게 정보들이 담겨 있는 그런 기관 자료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도 드리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이왕이면 뭐 주말 같은 때 주말 오후에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낮에 이렇게 올라오는 경제 뉴스 같은 그런 것들은 또 눈여겨보면 또 좀 더 자세히 또 설명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거죠.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세계 경제가 되게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다보스 포럼에서 1만 2천 명을 설문조사해서 리스크 보고서를 냈는데 그게 뭐 부정적인 응답을 한 비중이 80%가 넘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예, 이건 분명 전체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있다. 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미국 전문가 선정 2년 내 최대 위협이라고 해서 1위가 경제대국 자산 거품 붕괴고 2위가 기후변화 대응 실패 뭐 이래저래 있는데 1위가 경제대국 자산 거품 붕괴 4위가 경제대국의 부채위기 5위가 고용과 생계위기인 거죠. 뭐 자산 거품 붕괴 부채위기 고용 생계위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모습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필요할까라는 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이렇게 대출 받지 않고 현금 최대한 이렇게 비축해 놓고 생업 뭐 직장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떤 식으로든 어, 나가는 비용이 많지 않게끔 최대한 이렇게 줄여 나가는 거 아끼고 절약하고 현재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이렇게 어,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항상 미래를 이렇게 바라볼 때 항상 이렇게 좀 움츠리고 항상 대비하고 이렇게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움직이면은 큰 일은 겪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운전을 배울 때 운전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날 때가 언제냐면 운전이 좀 익숙해지고 난 뒤에 내가 운전을 되게 능숙하게 잘한다라고 생각할 때 자만심이 들 때 그때 이제 큰 사고가 나잖아요. 대려 뒤에 초보딱지 붙이고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운전할 때는 가벼운 접촉 사고 혹은 이렇게 사고가 나더라도 큰 충격은 큰 사고는 좀 덜 나는 편이죠. 왜? 항상 전방 주시하고 있고 안전 속도 유지하고 사방을 보면서 사주 경계 확실하게 하면서 운전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내 스스로 내 운전 실력을 안 믿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좀 언제든지 나한테 이제 공격해 오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실수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항상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좀 그런 이제 리스크를 좀 이렇게 감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항상 물론 항상 이렇게 예민하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살면은 이제 삶이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이렇게 습관으로 내재화시켜 놓고 이렇게 지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그런 위기다 아니다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항상 내 모드 자체를 좀 안전 모드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속도도 평상시보다 속도를 조금 더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동차도 정속으로 운전하고 60에서 70 정도 속도로 안전 속도로 이렇게 가면 에너지 소모가 덜 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평상시에 내 속도, 뭐 그런 내 속도보다 조금 더 속도를 높이면은 에너지가 더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을 또 하나 더 신경을 쓰면 그 신경 쓰는 소모가 이제 다른 때보다 더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비슷한 시간에 똑같은 행동을 하면 기계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에너지가 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렇게 자동 반사할 수 있게끔 특별한 고민이나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 시간대가 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덜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습관화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갖춰 놓는 게 살아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아침에도 적당한 시간에 일어나서 적당한 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씻고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씩 둘씩 해나가고, 공부할 부분도 공부하고 일해야 될 부분들도 해나가고, 이런 식으로 루틴을 좀 잘 갖춰 나가면 좀 더 도움이 좀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게든 아니면 개인이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갖춰 나가는 게 참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미래에 대한 대비, 미래에 대한 공부, 나의 재능을 좀 갖춰 나갔는데 좀 집중해 놓으면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죠. 어, 이제 저한테는 이제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제 어떤 얘기든 하려고 하면은 저도 뭔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 보는 게 이제 매일같이 보는 이제 경제 뉴스인 거고, 다른 분들의 뭐 유튜브 내용이 되기도 하고 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저도 이제 계속 배우고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들을 이제 겪는 거죠. 예. 적어도 이제 지금 현재 많은 기관 뉴스나 아니면은 언론에서는 세계 경제 전망 그리고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한 3년 정도 혹은 그 이상이기도 하겠지만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건 비단 뭐 여기서 흔히 얘기하는 언론의 전문가들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이 다 대부분 다 일치하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내가 내 스스로 그 부채 위기나 아니면 생계 위기 이런 것들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항상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갖춰놔야 될 거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욱더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회복해 나가고 이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합심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합심이라는 거는 뭐 가족이면은 가족들 간의 이제 유대관계 그리고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 가장 최소한 이제 가족 친족 안에서 이제 그게 우선적으로 좀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여러모로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좀 안 좋은 뉴스들 좀 되게 좀 우려스러운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예, 그런 건 좀 항상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왜 자꾸 부정적인 것만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부정적인 생각, 안 좋아질 거라는 거 우려되는 부분 관련해서 좀 대응하고 대처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나의 업무, 나의 이제 활동, 행동, 거지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항상 균형을 좀 갖출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너무 부정적인 것들만 보는 것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좋은 쪽만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균형을 좀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생각들이 드는 거죠. 저는 저도 모르게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 생각들이 좀 많이 저 안에 배어 있는데요. 그건 좀 제가 좀 걷어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인 게 분명한 거고. 네. 근데 이제 항상 조심하는 거, 항상 이렇게 유의하는 거, 대응하고 대비하는 것들은 또한 필요한 부분이니까는 그건 또 그렇게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더더욱 더 이제 하는 얘기는 어떻게든 현금이 왕이다. 현금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들이 이제 되게 많고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 칼럼 중에서는 뭐 현금이 왕이다라고 하는 칼럼도 있네요. 예. 더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일정 비중의 현금을 쌓아놓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KB금융경영연구소의 2021년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은 총자산뿐만 아니라 즉시 연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부자의 자산 기준으로 중요하게 여긴다. 뭐 현금 없이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건 의미 없고 현금과 수시, 입출금, MMF 등의 유동자산을 보유해 놓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고서는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뭐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개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도 있어야 되고 뭐 일정 부분 주식도 있어야 되고 현금도 있어야 되고 달러도 필요하면 뭐 금까지 좀 다양하게 좀 스프레드 시켜놓고 분산해서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항상 뭐 부족하지 항상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범위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조금 아끼고 조금 잘 절약해서 좀 갖춰 나가는 게 더더욱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야 될 것 같은 거죠. 2022년은 더욱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우려스럽다라고 합니다. 뭐 미국이 조금이라도 뭐 출렁거리면은 한국은 바로 직격탄을 받고 한국 또한 한국 내 기준금리가 이제 계속 오르면서 시중금리는 더 오를 거기 때문에 그 변동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그 가계 같은 경우 90%가 넘는데 그 9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시중금리에 이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불안하고 더 쪼이는 느낌이 더 강할 건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이미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빨리 좀 자산을 처분해서 빚을 좀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져가야 되고 빚이 뭐 적당히 있는 사람들은 이왕이면 줄일 수 있으면은 아예 빚을 다 없애는 쪽으로 가져가야 되고 철저하게 현금을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 같은 거죠. 앞으로 아마 몇 년간은 자산 시장에 되게 찬바람이 많이 불 거고 뭐 투자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도 대거 줄어들 거라는 거죠. 부동산은 경매 시장이 경매 매물이 폭증할 것이고 주식 시장도 계속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하락 곡선을 내보이면서 계속 등락을 할 것 같은데 이미 3천에서 뭐 2,500, 3천에서 뭐 2,700, 2,500, 2,200, 2,000 그 이하로 뭐 1,500 이런 식으로 계속 아마 내려갈 걸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 뭐 그 사이에 뭐 대표라고 얘기하는 뭐 삼성전자 주식이나 아니면 이런저런 주식들도 아마 똑같이 가격이 아마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거품 또한 그 자전거래나 아니면 좀 비정상적인 그런 거래들이 되게 많았다. 사실상 뭐 20대, 30대들, MZ세대들 뭐 비투하게끔 조장을 좀 만든 거 아닌가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2030들 중에서 뭐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뭐 필요하다면은 뭐 고배당 주식, 뭐 대형 우량주가 아니면은 좀 조정을 해서 뭐 빚을 지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좀 빚을 좀 없애는 쪽으로 가서 뭐 당장의 현금 흐름을 좀 최대한 건전하게 해놓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자산시장에서 상승 국면에서는 현금 쥐고 있으면 바보다 어쩌고 이렇게 얘기 들리지만 앞으로는 최소 3년, 5년 그 이상은 현금을 쥐고 항상 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성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성자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뭐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 거죠.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닥칠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금리 인상 때문에 빚폭탄으로 아마 무너질 사람들이 속출할 거라고 하니 항상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앞으로 아마 3년, 5년, 뭐 7년 이런 기간 동안에 되게 다주택, 다중채무자로 무너지고 파산하고 경매당하는 일이 되게 늘어나면서 아마 극빈곤층으로 전락할 것 같고 그들이 아마 우리 사회, 우리 삶의 교훈으로 아마 직접 아마 내 보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많이 충격받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마 극도의 절약을 하고 금금 절약하고 현금 중시하고 뭐 재테크나 뭐 투기 뭐 욕망 탐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환상이 좀 많이 깨지는 기간이 앞으로 뭐 5년 10년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게 공급이 이제 앞으로 뭐 5년 동안 7년 동안 되게 많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도 아마 되고 뭐 지금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이 아마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이랬건 저랬건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각자 도생하면서 자기의 삶을 좀 잘 대비하면서 좀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좀 잘 견뎌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언제든지 뭐 경제 충격의 쓰나미에 휩쓸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좀 갖춰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보니까,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금이 왕이다. 현금을 비축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비상금 대비할 수 있는 금액은 꼭 좀 마련해 놓고 있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고, 항상 자기 건강 챙기시고 어떻게든 에너지 잘 이렇게 컨트롤 하시면 좋겠고, 아프지 않게끔 뭐 운동 적당히 하시고, 그리고 자기 재능, 자기가 좀 갖췄으면 좀 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듬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재능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은 좀 더 공부하시고 시간 투자해서 항상 공신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또 드리고 싶고요. 예. 어떻게든 잘 살 수 있는 국리를 각자 스스로 다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부리고 너무 이렇게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 처지에서 자기 상황에 맞게끔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이렇게 지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제가 잘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 또한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를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항상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이렇게 제가 두서없이 얘기하고 좀 어버버거리는데도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렇게 반응해 주시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저 같은 스타일은 뭐 되게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날마다 꾸준히 계속 이렇게 뭐 뭡니까 우공이산의 느낌으로 뭐 바람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느낌으로 아마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할 테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떨 때는 시간을 좀 많이 내서 뭐 20분짜리 뭐 25분짜리 30분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 3개 4개 5개 이렇게도 올리기도 하지만은 뭐 어떨 때는 또 시간적으로 예치가 않으면은 뭐 하루에 뭐 2개 정도로 아마 줄 수도 있고 1개로 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1개 이상은 무조건 할 생각이니까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두서없이 뭐 별 내용도 없는데 그냥 막 얘기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뉴스 쳐다보고 기관 뉴스 같은 것도 조금씩 들여다보면서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얘기를 하려고 애쓴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뭐 날마다 수시로 제가 또 찍었던 것들을 계속 또 이렇게 다시 보면서 또 반성하고 어떤 식으로 또 개선하고 또 보강시켜 나갈지도 항상 생각하고 있으니까는 5개월 전보다 뭐 3개월 전보다 한 달 전보다는 지금 조금 더 나을 거고요. 또 앞으로 한 달 뒤에 또 3개월 뒤에 어떤 식으로든 계속 또 더 나아지게끔 또 노력하고 개선하고 보강해서 또 좋게 또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